많은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애도 작업을 기반으로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이트는 상실의 대상에 대한 심리적 에너지, 리비도를 걷어들이는 과정으로 애도 작업을 설명한다. 또 퀴블로로스는 슬픔의 단계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그녀는 사별한 사람들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에 이르는 슬픔의 5단계를 통과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의 연구는 사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관찰 연구였다. 이를 사별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 이론을 보완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많은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모든 현상과 인간의 감정에 대해 명확하고도 경제적인 이론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퀴블로로스는 물론 다른 심리학자들이 만들고자 애쓴 슬픔의 단계를 설명하는 경제적인 이론들은 불안정하며 오히려 반대 방향의 연구 결과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과 지나치게 빠르게 삶에 적응하는 사례를 통해 이런 전반적인 슬픔의 단계와 선입견에 대해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은 물론 상담 전문가들조차도 의문을 품게 된다. 벌써 직장에 출근해서 일에 집중한다고? 혹은 사람들과 저렇게 농담하며 웃는다니. 저건 일종의 부정, 회피, 혹은 억압의 심리 기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사별한 사람들과 자연재해나 테러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이 보이는 이런 의외의, 즉 예상과는 다른 모습들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심리학자들의 장기 2, 30년 프로젝트의 결과를 살펴볼 때 사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슬픔의 감정은 시간에 따른 선형적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그래프는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 다시 말해 슬펐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슬펐다가 때론 쾌활한 모습을 보이며 또다시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밀입자가 입자가 아닌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는 가설, 혹은 더 나아가 때로는 입자의 형태로, 때론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는 기존 고전역학의 상식을 깨뜨리는 사건에 비교할 수 있다. 즉, 기존 법칙의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결과이다. 심리학에서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양자 물리학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시적 세계가 아닌 미시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고전역학이 아닌 양자 물리학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비교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생리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인과적 양상을 가지지 않는 개념과 이론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일어나는 양상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슬픔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이나 행복감 등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를 뜻한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무한한 회복력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하며 또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듯 양가적인 두 가지 감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또한 같은 자극에 대한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처럼 대상과 관찰자를 포함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그 순간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의 흐름을 최대한 정확히 측정한다면 그 결과의 그래프는 파동의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이는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일반적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해 가지는 통념에 대한 반증이다. 그 순간의 모습과 그 순간의 위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슬픔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